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기는 압구정동에 있는 제 BT360에 왔거든요. 오늘 저기 레이를 좀 보러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지 않고 와서 또 이렇게 차를 또 찍어가지 못했으니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드디어 제가 레이 신형 모델을 찍어 갖고 왔습니다. 신형 모델 첫 느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약간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전장 차이라던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우람한 느낌, 좀 커 보이는 느낌, 다부진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가로형 램프에서 세로형 램프로 변경이 됐는데 램프를 요즘 승용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크게 했거든요. 근데 경차라는 것 자체가 3600mm 안에서 모든 건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세단이라던가 SUV 디자인에 반하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램프 크기가 커진 게 오히려 레이한테는 훨씬 더 이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레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풀 포이딩 되는 시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최근에 차박이라던가 이런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레이도 캐스퍼하고 동일하게 풀 포이딩 시트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SUV 모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박스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레이보다는 헤드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레이는 한정적인 공간, 캐스퍼하고 동일한 그런 공간 내에서도 천장 부분, 이제 높이 부분이 조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여가 생활을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슬라이딩 도어 쪽으로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짐 같은 것도 수납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레이는 벤 차량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나왔던 벤 같은 경우에는 1인승 벤만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약간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2인승 벤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훨씬 더 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열에 앉아서 1열을 폴딩한 다음에 다리를 한번 뻗어 봤습니다. 상당히 좀 편합니다. 공간적인 부분이 여유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열 같은 경우에도 뒤로 리클라이너가 상당히 뒤쪽으로 많이 굽어지기 때문에 2열에서도 잠깐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1열 부분에 어른분이 운전을 하셔도 대략 한 20cm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요. 옵션에 따라서 2열에 C타입 단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2열 쪽에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에어벤트라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지만 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슬라이딩 도어가 돼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뭐 카니발이라던가 이런 밴을 이용하지 않으면 많이 느낄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경차에 적용돼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셀링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짐 같은 거 실을 때 정말 용이하다고 생각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타고 있는 차량도 대략 한 5m 정도 되는 SUV 모델인데 실내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레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장 길이가 상당히 좀 짧고 앞부분하고 트렁크 이런 부분은 좀 적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도시용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근거리에 피크닉이라던가 뭐 차박 또는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 파트를 좀 이용한다 그러면 캠핑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레이는 상당히 좀 괜찮은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도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물론 가격이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이제 경차를 타도 일반적인 준준형이나 중형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나 약간의 편의 시설은 대부분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열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겨울에도 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됐다는 얘기인데요.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비교했을 때 1.0 가솔린 기준으로
스탠다드가 13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 모델은 1360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 30만 원 정도의 가격 인상분이 생겼고요.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모델이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1585만 원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교한다 그러면 대략 한 120만 원 정도 인상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요즘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걸로 대비로 봤을 때는 많이 인상된 것 같진 않고 여러 가지 옵션이라던가 이런 대비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경차라는 특성 자체가 대략 한 1200만 원, 1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약간 조금씩 보태면서 사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120만 원이라는 금액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높게 인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경차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 차 대비 뭐 준형이나 준준형 모델 이런 모델 쪽에 고객분들이 상당히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구매하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차 차량도 옵션이 일반 승용차라던가 일반적인 차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떨어짐이라던가 부족함이 없게끔 많이 장착되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차의 판매량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있거든요. 기아 자동차가 정말 적절하게 이렇게 옵션 포지션을 정말 잘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차가 갖고 있던 그런 핸디캡을 조금씩 보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동호회라던가 이런 카페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이 모델이나 캐스퍼 모델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도시명에서 근거리 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구매하시는 차량인데 조금 저도 의아하고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은 기본 경차하면 깡통 모델이라고 하는 스탠다드를 많이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시그니처 이상 되는 그러니까 1,700만 원 이상 되는 모델에서도 많이 선택을 하시고 경차가 옵션이 없는 모델보다는 오히려 옵션이 좀 많이 붙어 있는 모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경차 사시는 분들한테도 옵션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부분에서 레이는 아무래도 조금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레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마 마지막 가솔린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모델이에요.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새롭게 마지막 가솔린 모델이 될 수 있는 레이 여러분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